네, 안녕하세요. 중국을 만든 고전 명문선. 오늘은 이제 논어선 중에서 8일편 첫 번째 시간을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을 만든 고전 명문선 논어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일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두 구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방이 문예지본하니 임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방은 이제 노나라 사람인데 이제 뭐 이게 공자의 제자라는 설도 있고 그래요. 임방이 문 예지본 예의 근본 예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자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제라 문이여 크도다. 제는 이제 감탄사죠. 대제 감탄 어기사죠. 그래서 크도다 질문이요. 질문 물을 문자 질문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란 여기 사야언정 영검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이제 설명했습니다만 여기에 영 B 그러면은 A라기보다는 차라리 B이다라고 하는 관용 구문이죠. 그리고 사자는 사치할 사자고 검자는 이제 검소할 검자인데, 그러니까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편이다. 네, 이렇게 그 이제 본질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요. 우리가 보통 예를 차린다 그러면 아주 그 예법에 맞는다. 또는 저 사람은 참 뭐 그 예를 잘 차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떤 그 예에 필요한 어떤 장식을 절차나 장식을 아주 그 복잡하게 또 화려하게 하는 거를 이제 좋아하죠. 그래서 일테면 예복이라 하더라도 그 예복을 아주 그 비싼 옷감에 또 아주 그 귀한 또 디자이너를 불러다가 좋은 옷으로 만들어 입는 것. 이것도 물론 예는 예죠. 예는 예인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편이다. 검소한 편이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뭐 파티에 귀한 파티에 나갈 적에 서로 이제 그 잘나 보이기 위해서 인류 디자이너가 만든 아주 훌륭한 옷을 비싼 옷을 이제 입고 나가면 그것이 이제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에서는 차라리 검소한 편이다. 검소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격식은 갖추되 이제 검소하게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예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 예를 바깥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 예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지 명품으로 뭐 이제 머리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장식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소하다는 얘기죠. 그 예법에 맞는 어떤 의복을 에, 그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그 재질을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부터 뒤에 가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질은 얼마든지 싼 걸로 바꿀 수 있지만 그 형식은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한 거지. 그 형식의 재질, 진료, 형식의 진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상은 상례를 말입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 어떤 그 예법이죠. 상례에서 여기 이야 이것은 역으로도 읽습니다. 여기서는 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야 연정 영척이라 척은 슬퍼할 척자죠. 슬퍼할 척자. 이는 주에 됐습니다만 평평할 매끈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집안이 예를 들어 어느 집안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셨으면 그 집안이 이제 좀그 굉장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아주 상례를 아주 그냥 매끈하게 진행하거든요. 어떤 절차에 있어 하나 더듬거림 없이
매끈하게 그 하면은 그것을 이제 그 온 문상객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서는 참 그 이 집안은 정말 그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예법에 하나 있어 하나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진행하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매끈하게 진행하는 것. 근데 그렇게 매끈하게 진행한 것 그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그 절차가 매끈하지 않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의 본질은 그 정신에 있는 것이다. 상리는 매끈한 어떤 그 절차로 상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 거기서 중요하다. 이것은 앞서 마찬가지죠. 사치한 것으로 꾸미는 것 그거보다는 조금 검소하더라도 그 예를 차리는 것. 그래서 그 예의 정신을 그 살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형식보다는 그 형식이 나타내려고 하는 정신, 그 정신을 스스로가 그것을 형식을 통해서 갖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떤 정신을 갖고자 해도 저절로 내가 이런 정신을 갖자라고 해서 그 정신을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예를 들면 검소한 정신을 갖자 그래서 저절로 검소한 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검소한 형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모든 물건을 아껴 쓰고, 그다음에 또 빌려 쓰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을 실천하면은 저절로 내 정신이 검소한 정신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충성스러운 어떤 마음을 갖고자 하면은 그 충성스러운 행위, 즉 형식적인 실천을 함으로써 그런 정신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관념 속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지라고 100번 그 생각해봤자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내가 실천할 때 거기서 정신이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정신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공자가 그 예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번역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방이 예의 근본을 묻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오 질문이 얘는 사치하게 차리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편이 낫고 예, 이 검소함에서 뭐냐면은 그 예의 정신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런 형식은 해야 됩니다. 비싼 옷감을 안 하고 싼 옷감으로 또 깨끗한 옷감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사치한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사치한 진료에서 나오는 형식보다 검소한 진료에서 나오는 형식이 더 예의 정신에 맞는다 이런 뜻이죠. 상례는 매끈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절차가 좀 매끈하지 않더라도 슬퍼하는 편이 낫습니다. 슬픈 마음을 갖는 편이 낫다. 근데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은 그냥 슬픈 마음을 내가 가져야겠다 갖는 게 아니라 그러한 슬픈 어떤 그 형식을 갖는 것, 소박한 성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슬픈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매끈하게 진행되는 것이 이거 문제가 아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상갓집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어떤 형식 절차 때문에 뭐 이건 이래다 저건 저래다 해가지고 참 밤새 형제끼리 말다툼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마치 비싼 진료를 써야지 그 효도가 되는 것처럼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죠. 비싼 효도를 하려면 비싼 진료를 쓰는 게 아니라 검소한 진료를 써도 형식을 실천하면 거기서 슬픈 이제 어떤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예정신에 맞는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하가 문활. 자하는 공자의 제자죠.
자하가 문할, 자하는 이제 글을 잘 썼다 그러죠. 불어 가로되 교서 천혜요 미모 반해한데 소이위 현해라 하위야오. 교서 천혜라. 교서라는 말은 아주 아리따운 그 웃음이죠. 그 미소. 아름다. 아주 그냥 그 소녀가 아리따운 모습으로 이제 웃는 것을 교서라 그럽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보조개의 천자인데 여기서는 아주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아름답다. 그러니까는 에, 귀여운 웃음, 아주 귀여운 웃음이 아름답고 이건 지금 그림을 보고 하는 요 교서 천혜부터 미목반의 소이위 현혜까지는 이건 그 시경의 일시인데요. 없어진 시인데 그 시입니다. 옛날 시경에 나오는 시예요. 없어진 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 그림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이제 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귀여운 웃음이 아리답고 그다음에 미목 반해라. 아름다운 눈이 또 반해라는 말은요. 이게 눈 예쁠 반자인데 이 반자는 뭐냐면은 이 무슨 뜻이냐면요. 눈에 그 검은 자위와 흰 자위가 있잖아요. 검은 자위가 흰 자위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아주 흰 자위는 하얗고 까만 자위는 까만 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콘트라스트라 그러죠. 이 콘트라스트가 아주 센 거죠. 이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그 까만 거는 아주 까맣고 하얀 건 아주 하면은 그거 굉장히 그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눈에 눈이 그 고운 눈이 또 다운데 소이위 현해라. 소란 말은 실소자예요. 흰색으로서 어, 흰색으로서 위현 흰색으로서 소위 흰색으로서 위현 현을 만들었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문체날 현재라 그러죠. 문체가 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그 그림에 보니까 그 아가씨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주 웃음도 예쁘고 눈도 아름다운데 거기에다가 그 흰색으로서 문체나게 만들었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그 구절이 있는데 하위야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래. 요 야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의문을 표시하는 어기조사죠. 의문 표시는 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옛날에는 그림을 이제 물감을 먼저 이렇게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감을 먼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그리면 물감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칠한 다음 맨 나중에 하얀 붓으로다가 하얀 물감으로 윤곽선을 그렸습니다. 윤곽선을 우리가 그 오래된 절에 가면 그 벽에 탱화가 있는데 탱화도 보면은 그 그림 사람이나 그 이렇게 뭐 부처님 그림을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그 윤곽선을 그리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림을 이제 그리면은 꼭 윤곽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까만색으로 그리죠. 까만색으로 윤곽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서 하는데 그러한 걸 말하는 겁니다. 윤곽선을 그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웃음에 아름다운 눈에 거기다가 가장자리를 하얀색으로 윤곽선을 그려가지고 아주 문체나게 만들었도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하위야오. 원래는 위하죠. 위하. 이 하자가 뒤로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이걸 의문문이면은 도치가 됩니다. 원래는 위한데 하위가 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사 후소라. 그림을 그릴 때는 이 그림 그릴 회자거든요. 우리 회화 그러잖아요. 그리는 일에 있어서는 후소 이 흰색으로 윤곽을 그리는 거리 그것이 맨 나중에 온다. 이 후자는 뒤에 온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온다. 그림을 그리는 일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윤곽 그리는 일이 맨 나중에 오는 것이다. 맨 나중에 윤곽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공자는 대답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자하가 다시 그 묻기를 예후호 얘가 맨 뒤에 온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맨 뒤에 온다는 뜻입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 사람이 어떤 예를 아니 그 뭡니까 그 내공을 쌓는 거죠. 내공을 수양을 하고 내공을 쌓는 것으로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바깥으로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죠? 그 나의 그 내공이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 내공을 드러나는 그 형식에 의해서 다시 나의 어떤 그 수양이 더욱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얘가 맨 나중에 온다는 뜻입니까? 나중에 내가 수양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수양을 맨 나중에 마감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마감재를 무엇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속에 튼튼한 아무리 튼튼한 콘크리트라든가 아무리 그 튼튼한 석조로 지었어 하더라도 마감을 깔끔하게 하자면 그 집은 빛나지 않습니다. 명건축이 아니죠. 마감재를 아주 그 좋은 고급으로 아름다운 그 마감재로다가 그걸 덮어놔야 딱 집을 봤을 적에 저 집은 정말 잘 지은 집이구나 하는 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마감을 한다는 것이 그 예후에 사람도 그 마감을 예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를 기여자 상야요. 나를 일으킨 자. 여자는 나 여자입니다. 나를 일으키자. 일어날 기거든. 여기서는 나를 일으켜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일으켜주는 자는 상야로다. 상은 자하의 이름입니다. 자하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야 나를 일으켜주는 자, 나를 깨우쳐주는 자는 상이로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제자가 제자한테 엄청난 깨달음을 받은 거죠. 참 이렇게 공자는 이와 같이 제자에게도 깨우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깨우침을 받고선 그대로 그걸 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를 깨우치게 해줬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가 할 수 있다. 언시의라. 더불어. 이건 너와 더불어져. 이때는 너와 더불어. 너가 여기는 너가 생략된 거죠. 너와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너와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 제자를 칭찬할 때 가장 큰 상찬하는 가장 훌륭한 말이 너와 더불어 시를 논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한처럼 하나를 알려주면은 두셋을 저절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내가 나는 그냥 네가 단지 시를 물어보길래 시의 그 뜻을 그대로 말해줬을 뿐인데 그거를 가지고서 얘가 맨 나중에 온다는 뜻입니까? 얘가 마감이란 뜻입니까? 이렇게 딱 대답을 하니까 이건 공자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나를 깨우쳐주는 자가 상야로구나. 너와 더불어 이제 시를 논할 수 있게 되었도다. 라고 이제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이것을 거이루이 반삼이라 그러죠. 들것자 일우 한 모퉁이를 들어주면은 나머지 세 모퉁이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 그러죠. 여기 뭐 이를테면 이렇게 이제 네모가 있으면은 이게 딱 한각이 90도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한각을 들어줘 보이면은 나머지도 90도겠구나. 사각형이니까라고 저절로 이렇게 스스로 알게 되는 거. 이것이 거이루이 반삼입니다. 이것을 공자는 굉장히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예라고 하는 것은 건축으로 말하면 마감에 해당되는 것이다. 뭐든지 마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마감에만 그 신경을 쓰고 그 속은 신경을 안 쓴다면 속은 완전히 썩은 벽돌로 놓고 겉만 하면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 말씀드린 그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검소한 편이 낫다라고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에, 자하가 여쭈었다. 귀여운 웃음이 예쁘고 고운 눈이 아름다운데 흰색으로서 문진하게 그렸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림 그리는 일을 할 때에 흰색으로 윤곽 그리는 일을 맨 나중에 하기 때문이겠지. 라고 이렇게 이제 그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자아가 얘도 이처럼 나중에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자 선생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는 자가 자아로구나. 비로소 나와 더불어 어, 시 여기서 너와 더불어죠. 나와 더불어 내가 잘못 썼습니다. 너와 더불어 시경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도다라고 칭찬하셨다. 아주 정말로 참 그 좋은 선생과 그 제자 간의 훌륭한 그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저 공작 그저 이거 수업 방식이 이러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1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